그냥 수작업처럼 그냥 여기 하나만 있는 걸로 해서 쭉 연결되게 하나 만들어 놔도 되지 않을까? 병풍책처럼. 애들 그냥 그때그때 하는 걸로. 아들 생각 담아. 순서 우리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먼저 해요. 물동에 손을 내밀었다. 물동이 손을 내밀어, 그 다음에 평화시장, 그 다음에 첫눈, 야, 눈이 온다. 예, 순서가 그렇게 돼요. 너무 웃기네. 쳐다보셨더니.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민 그림책 리뷰. 오늘은 제가 왔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요. 우리 활동가 선생님이 고개를 못 넘어오세요. 그래서 그래도 좀 고개를 넘어온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잘 지내셨죠? 진짜 지금도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진짜 펑펑 내리고 있거든요.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먼저 준비한 책은 물동이 도서관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체험하면서 여러 번 아이들과 읽었는데 토닥 그림책과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 나타난 그 손을 내민 이 어른의 마음과 그 다음에 손을 잡은 이 아이의 마음이 제 마음을 되게 두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먼저는 물동이 도서관, 이게 어떤 도서관인지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막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질문을 하거든요. 물동이 도서관이 뭘까요? 어떤 도서관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번뜩. 아이들은 물을 가지고 가는 도서관인가? 왜냐면 뒤에 바다가 있고 물을 가져가야지만 책을 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자, 이 책은요. 이갈글 국지승 그림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이정수 선생님과 리뷰할 때 수능 날 그 책을 했었잖아요. 수능 도시락 하면서 엄마 셋, 도시락 셋. 그 책을 만드신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신 책입니다. 따뜻해요. 국지승 작가님의 이 인물을 그린 거 보면 그냥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작가님의 그림이라서 저도 좋아합니다. 물동이 도서관이고요. 이 책은 한울림 어린이에서 편했어요. 면지는 앞에 면지와 뒷면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왜 물동이 도서관인지 여기 보면 사촌인지 어촌인지 농촌인지 한 시골 마을이 있죠. 아마 바닷가가 있으니까 아마 어촌계 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마을에 무리 할머니, 이 무리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고요. 동이, 이 어린이는 이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적은 시민입니다. 그러면 물동이 도서관 뭔지 약간 감이 오시죠? 이 무리 할머니와 동이의 이야기가 스며든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마을에 있다 보니 할머니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특별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없으세요. 그래서 자식들 다 떠나가고 그 먼 발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시고 평상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있으면 이야기 나누고 아니면 강아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동이도 학교를 다니지만 시골 학교에는 아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시골은 집과 집의 거리가 멀어서 가깝게 놀 수가 없어요. 도시처럼 아파트가 있어서 그렇죠. 같이 모여들진 않으니까. 그래서 동이는 늘 심심해요. 그래서 무리 할머니도 심심하고 동이도 심심해요. 이 작은 마을에 그런데 이 할머니와 동의 심심함을 깨뜨린 무언가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게 도서관입니다. 시골에는 마을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경로당도 있고. 점점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곳에 도서관을 지은 거죠. 책을 엄청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아유 책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러고 동이는 신기하니까 기웃기웃 거려요. 그런데 그날도 보면 제가 이 장면을 좀 좋아하는데요. 도서관에 사서 언니가 이제 동이에게 이 책을 읽어봐라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개를 빼꼼해서 넘겨보는? 뭐 하는지, 저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동이가 아직 글을 몰라요. 그런데 할머니는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둘이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 보세요. 그림책을 읽으면서 무릎에 앉아서 상상하는 그 등장인물들이 다 이 무리 할머니와 동이 주위를 감싸요. 이 무리 할머니와 동이는 한 책을 가지고 같은 세상 안에서 막 헤엄을 치고 있는 거죠. 같은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림책으로 아주 신나게 시간을 보내다가
도서관에는 휴관일이 있잖아요. 같이 손잡고 이제 가는데 그날 휴관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집으로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먼저 간 동이가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동이를 쫓아가요. 왜냐하면 이 장면. 여기서 아가 이리 오너라 라고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세요. 할머니 품 안으로 동이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죠. 이게 어른들이 해야 할 몫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따뜻한 품으로 들어간 동이는 할머니의 품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도 비를 맞고 그다음에 동이도 비를 맞아요. 그런데 동이도 비를 맞지만 우리 할머니는 비를 더 맞았습니다라고 여기서 그렇게 나와요. 이리 오너라 아가야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 가서 위로받고 싶을 때 그곳을 찾지 못하다가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품을 내주면 거리낌 없이 그곳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품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비를 맞았잖아요. 할머니가 도서관에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감기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이 동이가 책 한 권을 들고 가는데 할머니가 좋아하는 책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할머니께서 재밌게 읽어주신 그 그림책 읽어준 실력으로 이 동이가 떠듬떠듬 글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할머니 옆에서 글을 떠듬떠듬 읽어줘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책은 뭘까요? 궁금하시죠? 이 책을 보면 나와요. 자, 동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마 그 책을 보면 좋지 않을까 비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죠. 자, 여기 이렇게 아까는 할머니가 읽어준 책 안에서 동이와 할머니가 같이 상상을 이렇게 나래를 펼쳤다면, 이제 동이가 읽어준 책을 가지고 할머니와 동이가 새로운 세상에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서 또 꿈을 꾸고 신나게 놉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그물마을이에요. 아마 어촌이라서 그물을 많이 꿰고 하다 해서 그물마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도서관도 그래서 그물도서관이었는데 아마 여기 그물도서관의 VIP는 우리 할머니와 동이었나 봐요. 그 도서관의 이름은 사람들이 물동이 도서관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조그만 학교에, 그래서 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지만 저희가 마을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자주 오시진 않으세요. 그냥 바람은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잠깐 오셔서 커피도 한 잔 드시고 책이 뭐 있는지 보시고 아이들이 어떤 책 좋아하는지도 보시고, 또 그런 아이들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할머니는 어떤 책 보시는지 좀 궁금해하고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토닥에도 그림책 읽어준 할머니분들이 계세요. 이 할머니들께서 넉넉한 품으로 그 따스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어떤 아이들은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기도 하지만 그 책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할머니들께서 읽어주셨던 어떠한 어른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사랑과 친절을 이 아이들이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닥토닥이 오시면 그런 어른이 되어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책을 읽어주는 동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토닥토닥으로 오세요. 네. 네, 곁을 내준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곁을 내준 것을 내주는 사람도 좋지만 사실은 그 받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시민이 시민에게 선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곁을 내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얼마 전에 우리 이제 토닥에 다니는 어린이가 그 술 취한 할아버지한테 맞은 일이 있었어요. 묻지마 폭행 같은. 근데 그때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상인분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지나가는 행인한테도 그렇고, 아이가 지나가고 있으면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잠깐 멈춰서 쳐다봐 주시는 거, 그 다음에 가게 문을 열고 아이가 지나갈 때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 그것도 아이를 안전하게 하는 곁을 내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냥 정말 저놈 왜 저래 라는 눈빛 말고 사랑 듬뿍 담은 눈빛으로 아이들 한번 이렇게 봐주고 잠깐 멈춰서서 바라봐주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멋진 일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책을 보았을 때 그냥 따뜻한 도서관 이야기일 뻔했는데 음, 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음, 네. 아마 저도 누군가의 품이 필요한 때인가 봐요. 네. 음, 두 번째는 손을 내밀었다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사실 제가 조은희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유는 조은희 작가님의 그림의 선이 되게 단순하고 강렬하고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색을 썼어? 할 만큼 어떤 보색적인 어떤 대비된 색깔을 많이 쓰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때로는 나를 깜짝이야.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음,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음, 그런 선이 그 조이 작가님 선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신간에서 제가 신간이 아닌 거죠? 2023년인 저희가 거죠? 네. 필요해서 구입했어요. 손을 내밀었다는 허정윤글 조원희 작가님의 그 그림이고요. 한술수북에서 냈는데 제가 이 책과 이 책 같이 리뷰하게 된 거는 아까 무리 할머니와 동이의 손을 붙잡아주고 내밀었던 게 있다면 여기서도 그런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있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연지에 작은 조그만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그냥 어떤 불빛 이렇게 보이시는데 누군가에는 이 불빛이 자, 전쟁, 조명탄, 수류탄 그런 불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작은 불빛이 번진다. 전쟁이다. 자, 누군가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알고 누군가 소리쳐요. 뛰어! 하고 다 뛰어요. 도망가요. 앞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엄마가 사라졌는지 오빠가 사라졌는지 돌아보지 않고 막 뛰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장면 사람만 뛰는 게 아니었어요. 동물들도 뛰어요. 전쟁은 사람에게도 무섭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모두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아픔이 되는 그런 전쟁이구나 라는 걸 여기서 나타내 줬습니다. 강아지도 염소도 다 모두 다 뛰는 그 전쟁의 시작. 그런데 뛰다 보니까 이제 오빠도 잃고 다 잃었잖아요. 그리고 어딘가에 다다르게 돼요. 어딘가냐면 바로 철조망 앞. 그러니까 이 경계선, 이제 국가를 넘는 거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철조망에 구멍이 나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진짜 구멍이 난 것은 발을 감싼 비닐봉지에 구멍이 났다. 네. 구멍이 나서 그곳을 탈출하고 싶었지만 전장 구멍 난 건 열심히 뛰어온 내 발을 감싸줬던 구멍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감쌌던 비닐이 나의 자그마한 희망이었던 것 같은데 그 희망에도 나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싸줬던 그 비닐에도 구멍이 났구나. 이제 희망이 없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 세상 끝을 가는 그런 마음도 전 사실 여기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다음 이야기에 보면 그 철조망을 넘어서 그러니까 철조망을 피해서 어디론가 가게 되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신 장면 중에 그 난민 이야기 나올 때 해변가에 떠밀려 어떤 한 아이의 사체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철조망을 못 넘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바다를 향해 나가죠.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런데 엄마도 잃고 아빠도 잃고 오빠도 잃어버린 가족을 잃어버린 누군가가 한 꼬마아이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물은 그 누군가의 목소리. 그래서 그 누군가가 위로해준 이 장면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불빛이 누군가에게는 조명탄이고 어떤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여기서는 이 어른이 그런 누군가가 위로를 해요. 저거는 괜찮아. 전쟁이 아니라 작은 반딧불일 거야 라고 위로해주면서 꼭 안아줘요. 아까 물동이 도서관에서 아가야 이리 오너라 라고 했던 그 품에 똑같은 느낌이 저는 이곳에서 받았거든요. 누군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시민인 누군가 곁을 내어주는 그런 품의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까 기억했던 그 장면처럼 건너지 못하고 반딧불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싸늘하게 주검으로 발견됐던 이들이 있었죠. 이 일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은 드셨을까요? 안타깝다라고 드셨을까요? 아니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예전에는 조금 이거를 막 좀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파했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폭력적이도 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들은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 지금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모른 척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선 철조망이 없을 거야. 군인들도 없을 거야. 누군가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이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사실 잘 받는 것도 저는 그것도 우리가 시민으로 살아갔을 때 누릴 수 있는 누려야 되고 또 내가 받아야지 누군가도 손을 내밀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다면 그것도 잘 받아서 힘을 낼 수 있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누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고 그래 우리 힘을 내보자 라고 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손을 잡는 것도 저는 용기이고 그 곁을 내주는 네, 그런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물동이 도서관과 손을 내밀었다로 네, 그림책 리뷰를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손을 내밀었다에 그 조원희 작가가 아주 굵직한 선으로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강하게 이제 그림을 저희한테 다가온다면 요 그림책은 평화시장이라는 그림책이에요. 김지연 작가시고요. 북멘토에서 나온 책입니다. 김지연 작가가 그동안 판화 작업 주로 많이 하셨잖아요. 거의 판화죠. 근데 이 책은 색연필로 그린 책이에요. 그리고 왜 색연필로 그렸을까? 그리고 평화를 얘기하는데 너무 예쁘게 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작가님한테 물어보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겁지 않게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 그림책은 평화시장에서 한 6개월 정도 상주하면서 만든 책이에요. 아, 그럼 시장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첫 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장에 가면 벌써 이것저것 파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시장에 가면 파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표지에 보면 지금 아이들이 총을 들고 막 어디를 가요. 총을 들고 어디를 가지? 그리고 밑에는 굉장히 정말 엄청난 연대를 하는 것처럼 모두가 손을 잡고 있는 약간 잔치 분위기 같기도 하고 잔치집에 가는 것 같아. 근데 위에 그림은 총을 들고 막 어디를 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풍경이 나와요. 그래서 오세요, 오세요, 주세요, 주세요, 막 이것저것 파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정말 빌런이 하나 등장을 하죠. 보면은 한쪽 다리는 빨간 바지, 한쪽 다리는 검은 바지를 입은 아저씨가 뭘 갖고 와요. 보따리 안에서. 그리고는 아저씨는 뭘 팔아요? 그러니까 나 평화 팔아 이래요. 이 아저씨 뭘 팔길래 평화 판다고 할까? 그리고는 이제 하는 얘기가 전쟁은 무기로 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를 지키려면 무기를 사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섬찟했어요. 평화 얼마예요? 돈을 주고 평화를 산다고?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 도서관에 오는 어린이들이 요즘에 전쟁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전쟁 놀이도 많이 하고 그리고 문방구에 가서 총도 사오고 그리고 어떤 때는 칼도 사와요. 이제 물론 장난감이죠. 근데 저는 되게 섬찟섬찟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선 그런 거 안 갖고 놀아야 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요? 우리 전쟁 놀이 하는 거예요. 놀이에요.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놀이라도 하면 안 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왜 전쟁 얘기가 자꾸 나오나 아이들 입에서 생각하니까 매스컴에서 자꾸 전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참전을 한다느니 북한군이 참전을 했다느니 이런 얘기들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막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알고 보면 무기 수출국 10위 안에 들어요. 10위 안에. 엄청나게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고요.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저씨가 무기를 파는 이 모습이 우리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무기를 팔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팔고 이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기를 팔면서 평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섬찟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무기를 사가요. 그런데 이 장면은 아이들이 무기를 반환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기를 이제 안 살게요. 돈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왜 나오게 됐냐면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엄마가 동생을 낳아요. 아기에게 씩씩하게 걸을 새 신발이 필요해요. 이건 제가 찾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 말. 어린이 총을 사갔던 아이가 이거 돈으로 돌려주세요. 나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한테 신발을 사주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전 이 말에 정말 이렇게 뭐랄까 되게 위안을 받고 약간 우리 도서관 이름처럼 토닥토닥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마음인데 놀이로 전쟁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동생한테 사줄 새 신발을 먼저 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인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평화를 갖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평화는 뒤로 숨겨지고 어떤 전쟁이라는 단어에 몰입해서 아이들이 자꾸 그걸 놀이로 재미삼아 얘기를 할까? 이거는 저는 어른들 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여러 유튜브를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뉴스나 또는 다른 매체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평화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주는 힘이 되게 컸어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이 아저씨가 되게 멋스게 해요. 그리고 이제 무기를 다시 돌려받고 이제 돈을 돌려주고 그렇게 해요. 그럼 이 아저씨는 어떡하죠? 이 무기 못 팔았으니까 되게 걱정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좋아요. 이 장면이. 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아저씨는 아이들이 준 것을 하나로 안고 시장을 떠나면서 아무래도 이런 평화는 안 되겠어. 어떤 평화를 만들어 팔까? 평화는 꼭 필요해. 이런 말을 해요. 아, 내가 그동안 무기를 평화 때문에 판다고 했는데 나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늘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린이가 하는 얘기도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반성하지 않고 반성을 했더라도 사과하지 않는 어른들을 보면서 막 화가 났어요. 근데 그렇게 왜 사과하지 않을까? 사과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사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서 어머, 잘못은 인정했으면 사과하면 될 텐데. 그 사과를 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사과 안 하려고 그 거짓말했던 것을 또 더 거짓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그대로 따라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평화시장이란 책이, 그러니까 평화를 살 수 있을까? 뭐, 또는 내가 다른 평화를 팔아야지? 아니면 다른 평화를 생각해야지?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 그렇게 어린이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의 행동을 보고 반성하고 넘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눈이 와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첫눈이라는 책이에요. 이건 눈 올 때마다 저희가 항상 보여드리는 책이고 이 책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 예쁘기도 하고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리고 시 같은 책이라서 꼭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소록소록 소르르 밤새 눈이 온 거예요. 우리 여주도 밤새 눈이 왔거든요. 한 10cm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온통 하얗게 되는 요 장면. 요 장면 지금 우리 여주랑 너무 똑같은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요번에 새로 들어온 책 중에서 요거는 박보미라는 작가가 한솔수북에서 나온 책이고요. 요 책은 이상교 선생님 글에 김선진 선생님의 그림으로 나온 책이에요. 보림에서 나왔는데요. 그 눈 오는 날의 기쁨을 아주 표현을 잘한 그런 책이에요. 몇 장면만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 새 책이니까 너무 면지가 정말 펴는 순간 와 나도 저 속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렇게 하는데 전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어제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야, 눈 온다 라는 말인데요. 하늘이 낮아 눈이 올 것 같아. 저는 이상교 선생님이 살아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느꼈던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텍스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아,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 눈이 엄청 많이 와요. 지금도 눈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렇게 맑은 숲속에 지금 이렇게 많은 눈이 오고 있는 거죠. 너무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토끼가 살금살금 집으로 나와요. 눈 그치기 전에 놀으려고. 그래서 이제 눈 그치기 전에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면서 본 하늘이에요. 오늘 하늘하고 너무 비슷하고 야, 눈 온다 막 이러면서 서로 좋아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이제 조금 있다 우리한테도 올 거예요. 이따가 오늘 또 수요일이라서 좀 일찍 오는 날이긴 한데 어린이들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 눈 오면 너무 신나가지고 눈 놀고. 눈 와서 어떡하지? 집에 갈게 걱정이야. 이건 어른들 얘기인 것 같고요. 아이들은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눈 온다라는 책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 너무 너무 멋지고 글도 좋지만 그림도 너무 좋은 그런 그림책이라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조금 길었네요.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인사까지 해주세요. 우리 제가 할까요? 11월 30일 날 저희 아트스페이스 다스름에서 왕경 파티를 해요. 저번에 왕경 파티는 나를 위한 왕경 파티였고요. 요번에는 엄마를 위한 왕경 파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연주회도 있고요. 아트스페이스 다스름으로 오후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한 30분 일찍 오셔서 꽃다발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왕경 파티에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관객들도 함께 낭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낭독이 조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12월 3일에는 경기도에 가고요. 그리고 아마 1월 달에는 낭독극 공연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왕경 파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 월경이 완성되는 아름다운 날들을 서로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눈길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